자기 전에 듣기 좋은 인터넷 공포썰. 반갑습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듣기 좋은 일본 현지인 괴담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나한텐 일본인 친구 하나가 있어. 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서 좀 무서운 것들만 골라서 가져와 봤어. 그 친구는 도쿄 외곽 지역 출신이고 여전히 일본에 살아. 어릴 적 부모님 사업차 일본을 따라갔다가 상대 회사 관계자의 자녀였던 그 친구를 알게 됐어. 신기하게도 보통 부모님 회사로 알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이지만 말도 안 통하던 어린 시절의 우리는 그렇게도 죽이 잘 맞았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연락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서로의 지역을 오가면서 같이 여행도 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어. 그 친구 이름은 신지야. 신지는 괴담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꼭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운 썰을 풀어놓더라. 반대로 나는 무섭고 기괴한 이야기를 좋아해. 특히 일본이나 태국처럼 정말 기묘한 느낌을 팍팍 주는 이야기 너무 좋아하거든. 아무튼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신지한테 들은 이야기 중에서도 기분 나쁘고 아주 찜찜한 여운이 남는 것들이야. 신지가 직접 겪은 것도 있고 일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는 썰도 있고 또 친구나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도 마구 섞여 있어. 그래서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괴담 듣는 묘미가 또 그런 데 있는 거 아니겠어? 그냥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어. 첫 이야기는 신지가 직접 겪은 이야기야. 대학생일 때 방학을 맞아서 잠시 외할머니 댁에 머물렀는데 그때 겪은 일이래. 이 외할머니 댁도 일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오래된 목재 주택이었대. 그 집은 외할머니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빈 방이 많아서 가족들이 종종 놀러가서 자고 오는 일도 흔했대. 다만 문제는 2층에 끝에 있는 방이었어.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댁에 가면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대. 또한 그때부터 집안 어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2층 끝방은 쓰지 않는 방이니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된다 라며 신신당부했다고 했어. 하지만 왜 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언제나 생략되어 있었어. 그냥 열 필요가 없는 방, 원래 닫혀있는 방, 그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해. 이상하긴 하지만 일본은 우리랑 다르게 그런 공간이 종종 있다더라. 안에 재단을 모셔놨거나 하는 경우엔 아이들이 들어가서 장난치는 걸 막으려 일부러 사용하지 않는 방처럼 알려준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신지도 궁금하긴 하지만 딱히 신경 쓰지도 않았대. 하지만 대학생이 되어 가족 전체가 아니라 혼자 외할머니 댁에 가서 머물게 됐잖아. 그럼 집에 사람이 외할머니밖에 안 계시니까 밤엔 쥐 죽은 듯이 조용할 거란 말이야. 그 전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 집에 정적이 너무 크게 다가왔대. 냉장고 같은 일부 기기만 웅웅 대고 낡은 목조주택이 이따금 기지개를 켜는 듯 울리는 소리가 다였어야 했는데 2층에서 끼익 하고 문 여는 소리가 났다는 거야. 이건 집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문을 열었을 때나 나는 소리였다고 해. 그런데 지금 외할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신지는 1층 거실에 있단 말이지. 그럼 2층 문을 연 건 대체 누구란 말이지?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한 신지가 잽싸게 2층으로 향했대. 빠르게.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올라가는데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방의 문이 미세하게 열린 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틈으로 방 안이 보이는데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대. 살짝 열린 틈으로 보이는 벽 전체가 거울인 걸 본 거지. 그리고 그 반사된 반대편 방엔 가구가 하나도 없었대. 그런데 신지가 오싹함을 느낀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 거울만 있는 그 방에 누가 서 있는 걸 본 거야. 그런데 그게 외할머니였대. 너무 놀라서 황급히 벽 뒤로 숨었다가 다시 슬며시 내다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외할머니랑 조금 다르더라는 거야. 일단 표정이 너무 덤덤한 무표정이었고 눈이 엄청나게 피곤해 보였대. 눈 아래로 시커멓게 다크서클이 그려졌고 몸도 실제보다 훨씬 마른 데다가 허리가 엄청나게 굽어 있었대. 그때 거울 속의 외할머니가 자기를 보는 게 느껴져서 다시 급하게 숨었대. 곧이어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너무 놀라서 단숨에 계단을 내려갔대.
대체 자기가 뭘 봤는지도 모르고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뜨고 나자마자 다시 2층에 올라가 본 거야. 계단 끝까지 올라가서 고개만 살짝 빼고 확인했더니 그 방 문이 닫혀 있었대. 너무 찜찜하잖아. 원래 열면 안 되는 방이라고 했는데 전날 밤에 열려 있던 것도 그렇고, 분명 외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방에서도 할머니를 본 거니까. 그래서 외할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다렸다가 바로 가서 여쭤봤대. 그런데 할머니가 한참을 머뭇대시더니 겨우 운을 뗐는데, 그 방 거울에 나타나는 사람은 곧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신지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니까 이렇게 덧붙이셨대. 다만 거울에 보이는 얼굴이 현재와 같으면 아직 시간이 남은 게야.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보인다면 그땐 이미 늦은 거라 손 쓸 수가 없다. 그 말에 신지가 거울에서 본 얼굴을 떠올렸어. 너무 피곤하고 마르고 굽을 대로 굽어버린 몸이셨던 할머니. 하지만 외할머니가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뭘 봤는지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다나 봐. 결국 신지는 방학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뭘 봤는지 함구했고, 같은 해 겨울에 외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었대. 장례가 끝난 뒤 다같이 외할머니 댁을 정리하면서 결국 그 방을 열게 되었는데, 거울이 있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고 해. 아니, 분명 거울은 있었는데 그 거울에는 아무것도 반사되는 게 없었대. 신진의 가족은 차라리 거울이 더는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며 달가워하는 눈치였다나 봐. 아무래도 그렇겠지. 다음에 누가 죽을지 보여주는 거울인데 찜찜해서 누가 그걸 보고 싶어 하겠어. 다들 도심지에 거주하는 터라 상당히 외곽이었던 할머니 댁을 오가며 관리할 사람이 없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그 집은 매물로 내놨고 얼마 안 가서 팔렸다고 들었어. 그 거울도 벽에 붙은 상태 그대로 말이야. 어차피 이제 거울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겠지. 근데 궁금해. 언젠가 그 거울이 다시 누군가를 비추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글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는 집에 있는 거울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게 되어버렸어. 두 번째 이야기는 없는 층이야. 이거는 일본에 갔을 때 친구가 동창들 불러서 같이 놀다가 동창 한 명이 해준 이야기야. 그 친구가 이거 완전 찐이라고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해줬던 거야. 그럼 바로 시작할게. 나오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한 케이스인데, 도쿄 도심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있는 오피스 빌딩에서 근무를 시작했다고 해. 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관리를 좀 잘했는지 멀쩡했대. 그냥 흔한 회색 빌딩, 엘리베이터 2대 있고 층도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 적당한 중형 오피스 빌딩. 그런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선배들이 이런 소리를 하더래. 엘리베이터는 꼭 혼자 타지 마라. 그래서 나오토가 아니, 야근해서 혼자 퇴근하게 되면 어떡하죠? 라고 물었더니 그런 경우에는 꼭 계단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야. 제대로 된 이유도 없었대. 그러니까 나오토도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신입사원 놀리려고 이러는 건지 헷갈리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결국 야근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왔대. 하필이면 또 금요일이라 자기가 혼자 남았다는 거야. 심지어 막차도 놓쳐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시간대였대. 거의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 피곤에 쩔어서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지. 그런데 막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텅 비어있는 내부를 보니까 선배들이 한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야. 괜히 마음이 찜찜해져서 그냥 걸어갈까 싶다가 시간을 보니까 도무지 그러고 싶지가 않더래. 혼자 뒤지게 야근하다가 겨우 퇴근했는데 계단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니까 그냥 답답했겠지. 에라 모르겠다고 타고 내려왔는데 의외로 아무 일 없이 1층에 도착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온 거지. 다음날이 평일이면 그냥 가겠는데 그날은 금요일이었잖아. 황금 주말까지 회사에 나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서 번호판을 보는데 어라? 평소에 못 보던 버튼이 하나 있었대. 나오토가 사무실이 5층이라고 하면 4와
5 사이에 5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하도 달아서 확실하지 않은 그런 버튼이었던 거야. 나오토는 평소에 자기가 잘 안 보고 눌러서 그냥 그 층이 맞겠거니 하고 그 버튼을 눌렀대. 그렇게 2층, 3층, 4층 엘리베이터 화면에 층을 알리는 숫자가 하나 둘 바뀌더니 갑자기 속도가 느려졌대. 그리고 화면에 아무 숫자도 없는 상태로 멈추더니 띵 소리랑 같이 문이 열렸다는 거야. 빨리 핸드폰을 찾고 싶어서 종종걸음으로 내렸는데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대. 아까 나오토가 나왔을 땐 자기가 제일 마지막이라서 불이 거의 다 꺼져 있었거든? 근데 지금 와보니까 사무실 불이 다 켜진 상태였다는 거야. 다만 여전히 아무도 없었대. 책상이나 서류에 쌓인 것도 그대로고 컴퓨터 화면도 전부 꺼져 있었다고 했어. 그런데 그 공기의 느낌이 이상했다고 해. 오랜 시간 비어있는 건물처럼 먼지가 가득한 텁텁한 냄새? 이런 게 느껴지더래. 살짝 긴장한 채 자기 자리로 가는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사무실에서 갑자기 타다다다다닥 하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저기 안쪽에 있는 문 닫힌 회의실에서 들리는 것 같다는 거지. 슬그머니 가서 유리 너머로 보니까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한 6명 정도 고개를 숙이고 타자를 두드리고 있더래. 뭐지? 중견급 간부들만 따로 모아서 회의라도 하는 건가 싶었대. 그때 그 친구의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들었는데 분명 얼굴이 있어야 하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피부가 안으로 깊게 꺼졌는데 그 안에서 피가 흥건하게 젖은 살이 미세하게 움찔댔대. 안구가 빠진 자리에 아직 생명력을 유지한 무언가가 붙어있는 것처럼. 코는 중간에서 꺾인 채 안으로 눌려 있었는데 숨을 쉴 때마다 그 부분이 부풀었다가 쭈그러들기를 반복했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이 있어야 할 곳과 살과 살이 들러붙었어. 지저분한 봉합자국 같은 게 보였고 그 선 사이로 누런 액체? 심 같은 게 줄줄 흘러나왔어. 나를 발견한 그것이 뭘 말하려는 것처럼 억지로 입을 벌리자 그 봉합 자국이 찢어지듯 벌어졌는데 그 입안은 정체 모를 살점 같은 게 겹겹이 말려 있었대. 치아는 하나도 없었고 방치된 잇몸이 검게 변색돼서 흐들흐들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야. 분명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았는데도 그게 입을 벌리자 나머지 것들이 일제히 나오토를 쳐다봤대. 분명 눈이 없는데 6쌍의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대. 다들 하나같이 얼굴이 엉망이었대. 어떤 것은 눈 자리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여있고 어떤 것은 입 주변의 피부가 너무 늘어져서 혹부리 영감처럼 가죽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대. 너무 놀라서 굳어버린 나오토의 정신을 다시 깨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애를 거기서 보냈던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였다고 해. 띵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나오토가 미친 듯이 달려서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엘리베이터를 탔대. 그것들이 따라올까봐 무서워서 미친 듯이 닫힌 버튼을 막 눌러서 닫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 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1층으로 향하더라는 거야. 1층 로비에 도착해서 시계를 확인했더니 여전히 자정 전이었대. 분명 위에서 겪은 시간은 0것 같았는데 고작 몇 분 사이였던 거야. 참, 그리고 내려올 때 1층 누르려고 보니까 4와 5 사이에 있던 애매한 버튼은 사라지고 없었대. 무사히 집에 도착한 친구는 주말 내내 자기가 근무하는 오피스 빌딩에 얽힌 사고를 집중해서 찾아보았고 결국 거기서 발생한 화재 사고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 보니까 원래 지상층이 11층까지 있었는데 예전에 5층이었던 곳에서만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왔다는 내용이었대. 그렇다고 건물을 허물 순 없었기에 그 층만 전면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도 싹 갈았는데 이상하게도 심야 시간대에 홀로 타는 승객에 한해서 자꾸 그 층으로 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어. 결국 나오토는 얼마 안 가서 퇴사하고 말았어. 그날 본 광경이 너무 끔찍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 지금도 이따금 엘리베이터 꿈을 꾼다고 하더라.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 도착해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대. 그리고
곧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깨어난대. 헤이스로. 그들은 그때 나오토를 데려가지 못해서 꿈에서 계속 시도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비 오는 날의 저주야. 이거는 신지가 다른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나중에 인터넷에서 본 괴담이랑도 내용이 같다면서 들려준 거야. 그 친구도 전해 들은 거라서 결국 출처는 인터넷일 수도 있겠다. 뭐 일본 인터넷 괴담 중에 비 오는 날에만 생기는 길이라는 게 있대. 분명 핸드폰 앱이나 지도에선 찾아볼 수 없는데 비만 오면 그 길이 나타난다는 거야. 날씨가 맑아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비 오는 날 그 길을 지나면 원하던 것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해. 그리고 그 대가로는 아주 중요한 것을 잃는다였고, 버전이 여러 개이긴 하지만 보통 인터넷에선 사망 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해. 근데 친구가 들은 이야기는 조금 달랐어. 그 잃는 것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뚜렷한 게 아니었다나 봐. 야근을 마치고 돌아가던 직장인이 있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고 우산을 썼음에도 바지 끝단이 물이 튈 정도로 내렸나 봐. 그날따라 원래 다니던 길이 보수공사로 막혀서 평소에 잘 안 다니던 좁은 골목길로 길을 우회하게 되었던 거야. 그런데 그 골목 끝에 처음 보는 길이 이어져 있었대.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길을 보고도 전혀 생소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단 거였어. 마치 원래 있었던 길처럼 느꼈던 거야. 그 바닥은 생긴 지 오래된 것처럼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가로등 역시 드문드문 들어와 있었다고 해.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로지르는 동안 빗소리가 아니라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소리 같은 게 더 크게 들렸대.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던 거지. 불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길 끝에 다다르는 순간 갑자기 알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대. 그날 하루 쌓였던 피로, 불만, 짜증, 좌절 등 부정적인 감정이 이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간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나 봐.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잠들 때까지도 그 좋은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대.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몇 달째 미뤄졌던 원하는 부서로의 이동이 드디어 확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였지.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토록 원했던 자리인데 얼마나 좋았겠어? 빨리 여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대. 오늘 저녁에 근사한 식사를 하며 진지한 미래를 제안해볼까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온 거지. 그리고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대. 내가 오늘 퇴근하고 뭘 하려고 했더라? 기억이 전혀 안 났다는 거야. 퇴근하면 늘 누군가 만나서 간단하게라도 저녁을 먹었던 것 같았는데 그게 누구였는지 도무지 얼굴도 이름도 떠오르지를 않더래. 다음날 친하게 지내는 옆자리 동기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자기를 이상하게 보면서 말을 했대. 너 맨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기 바빴잖아. 내가 아무리 한잔 하자고 해도 피곤하다면서 바로 가놓고는. 그때 그 사람이 깨달은 거야. 자기가 뭔가를 잃었는데 그게 어떤 기억이라는 거를. 그 사이에 시간이 꽤 흘렀어. 남자는 원하는 부서에 이동까지 미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기억해내리라 믿으며 하루를 이어갔어. 며칠 뒤 다시 비가 내렸어.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생소한 길로 발을 옮기고 있었어. 이번에는 그 길을 걷는 동안 머리도 발걸음도 점점 더 가벼워졌대. 저번처럼 엄청난 평화의 물결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덤덤하게 받아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대. 그리고 다음날 새로 시작한 부서에서 갑자기 승진해버렸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겸허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지.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그날도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했어. 따르르릉. 늦은 시간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 늦은 시간인데 참 실례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은 전화를 받았겠지? 여보세요? 웬 여자가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울고 있었던 거야. 자신을 막 누구라고 소개를 하면서 어째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렸냐고, 왜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냐면서 오히려 남자를 질책했대. 하지만 남자는 여자가 왜 우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저 잘못 거신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하고 끊어버렸대. 그날 이후로도 이따금 늦은 밤에 같은 여자가 전화를 걸어왔대. 받으면 항상 울고 있고, 어떻게 아는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왜 나를 버렸냐고 꾸짖으면서 애원하고 계속 운대. 수신 번호가 뜨질 않으니 어쩔 수 없이 받는다지만, 아무리 자신과 같은 이름의 연인에게 실현당했다고 해도 이렇게 남의 집에 재차 전화하는 건 참 경우가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오늘도 전화를 끊고 잠자리에 들고 있겠지.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사진 속 눈 감은 사람이야. 이것도 신지가 들려준 이야기야. 앞에서 신지는 괴담을 막 즐기는 편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꼭 그런 사람이 이상한 일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 나는 진짜 괴담 좋아하는데 살면서 이상한 일이라고 할 만한 걸 겪은 기억이 없거든. 아무튼 이건 신지가 술도 안 마신 날 진짜 엄근진한 얼굴로 말해준 거야. 아, 이거는 정말 이상한데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보여준 건 단체 사진이었어. 아마 학교에서 찍은 거겠지? 고등학교 졸업사진으로 보였는데 료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 모두 같은 유카타를 입고 활짝 웃는 모습. 이게 왜? 잘 봐봐. 여기에 눈을 감은 사람이 몇 명 보이지? 그렇게 시작된 신지의 이야기는 이랬어. 처음에 이 사진을 받았을 땐 모두가 정상적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웃으며 찍혀 있었다고 해. 하지만 몇 달 뒤 대학에 진학한 신지가 본가를 찾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진 속에선 제일 끝에 서 있는 친구 하나가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야. 처음엔 그냥 잘못 찍혔다고 생각했대. 가끔 그런 일 있으니까. 근데 이상한 건 그 친구의 얼굴이 유난히 흐릿해 보였다고 해. 그 친구를 아는 사람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이 흔들린 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상했대.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장례식장에서 친구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몇 장을 화면에 띄워놨는데 거기엔 그 단체 사진도 있었대. 근데 이상한 건 그 사진에선 친구가 정상적으로 눈을 뜬 채 찍혀 있었다는 거야. 장례식 끝나고 돌아온 신지는 다시 사진을 확인했대.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선 여전히 죽은 친구가 눈을 감은 채 흐릿한 상태였다고 했어. 그게 시발점이었던 거지. 1학기를 마치고 방학 중에 본가를 찾은 신지는 그때 기억 때문에 다시 단체 사진을 꺼내서 확인을 했대.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중간 줄에서 왼쪽에 있는 친구가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해. 그런데 그 친구의 입이나 볼 같은 걸 보면 분명히 웃고 있었대. 꼭 누가 눈만 감은 것으로 합성을 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면서. 몇 주 뒤 그 친구도 사고로 사망한 거야. 그렇게 신지는 확신하게 된 거지.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에서 눈을 감은 사람은 며칠 혹은 몇 주 내로 사망한다. 다행히 그 이후로 더는 눈 감는 친구가 없었다고 해. 아직까지는 말이야. 찝찝하면 차라리 그 사진을 버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내 말에 신지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싶어. 그래야 대비하니까. 신지는 그 사진을 잘 보이는 곳에다가 뒀대. 전에는 서랍 깊숙이 넣어놨었대. 괜히 눈에 거슬리면 더 신경 쓰인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불안해서 책상 위에 액자로 넣어뒀대. 매일 보려고. 신지의 답은 이랬어. 매일 안 보면 누가 새로 눈을 감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난 솔직히 그 말이 더 무섭더라. 더는 안 바뀔 거야 라는 태도보다 결국 언젠가는 바뀔 거야 라는 태도가 너무 무섭잖아. 아, 솔직히 나도 무서워. 그런데 이게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더라고. 적어도 지금은 아직 내 차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날 이후로 나도 종종 신지에게 물어봐. 몇 달이나 흘렀지만 아직까진 그대로라고 하더라. 다행이지. 걔야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아. 가끔 놀러가면 신나서 술 마시러 가고, 집에 놀러가면 여전히 사진도 그대로 있어. 저번에 놀러갔는데 웃으면서 그러더라. 혹시 나중에 또 누가 눈 감으면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해줄게. 그런데 그 웃음이 료칸 사진 속 그때와 너무 닮아서 차마 따라 웃기가 어려웠어. 완마 여기까지였는데 진짜 제가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고, 뭔가 그 친구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의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좀 친근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간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영상을 찍기 위해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잡담은 생략을 하고요.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